졸업하기 싫냐? 이렇게 그게 방법창으로 들고 이렇게 먹나요?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다른 거는 이거 뚜껑 이렇게 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승대학교 입학사정관 김병준입니다. 오늘은 간호학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호학과 조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한번 간호학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저는 홍은주이고요. 홍은주 선생님. 네. 언제부터 일하셨나요? 지금 이제 1년 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 기간. 담당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간호학과 행정 담당을 하고 있어서요. 학생들 기숙사나 아니면은 다른 장학금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함이랑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전민경이고요. 실습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일하셨죠? 작년 11월부터 일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두 분 다 간호학과 출신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있으면 이제 뭐 병원으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취업이 다 확정되셨나요? 확정되고 발령 기다리는 중입니다. 발령 언제 났죠? 저는 올해 한 11월 정도로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저는 9월, 12월 사이에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어디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지. 윤 선생님. 네, 저는 서울에 있는 네, 발령을 병원. 어떻게 이제 합격을 하셨는지는 음. 저희가 나중에 한번 또 자리를 모셔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민경 쌤은? 저는 강남 어. 취업했습니다. 두 분 다 짱짱하신데 합격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합격하신 거죠? 저는 4년 동안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게 큰 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다 이력에 들어가요? 자기소개 면접할 때? 이력 사항으로 남지는 않지만 음. 그래도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면접관 분들이나 이제 자기 소개서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왜 붙었는지. 저는 아무래도 학업에 충실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학교에서 한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습니다. 성적이 좋았나요?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았어요. 어느 정도죠 그게? 중상위권이라 생각하시면 중상위권. 여러분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제가 조회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 혼자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이제 질문 답변을 해볼 건데요. 먼저 기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두 번째로는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숙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를 모아봤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숙사 지금 현재 몇 명이 사용하고 있죠? 저희가 간호학과에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80명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학년별로 한 50명 정도 학생들이 기숙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30명은 뭐 기숙사 떨어진 건가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희망을 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내가 원해서 기숙사를 가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숙사를 가고 싶었는데 떨어진 학생은 없나요? 2020학년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탈락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하면 대부분 다 입사 가능하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저희가 항상 이렇게 안내를 할 때 대전, 세종, 청주 지역은 좀 제외된다고 말하는데 혹시 그러면 대전, 세종, 청주 지역 학생들은 기숙사에 아예 못 들어오나요? 본래 같은 경우에는 입사 명단에서 제외가 되는 건데 저희가 1학기 같은 경우에는 200명에서 인원이 남았기 때문에 대전, 세종, 청주 지역 거주 학생들도 입사가 가능했습니다. 원하는 학생들은 다 받아줬나요? 네, 1학기 같은 경우에는 가능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잖아요. 네.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일단?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한 1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그럼 한 학년에 한 7, 8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남자, 여자가 기숙사를 같이 쓰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남학생은 어디 쓰죠? 남학생은 유학생 기숙사를 계속 사용 중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학생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여학생들은요? 여학생은 본래 같은 경우에는 비례동 기숙사를 사용 중이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유학생 기숙사랑 청운 이숙 기숙사를 사용 중입니다. 그러면은 비례동을 쓰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옮겼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본래 유학생 기숙사나 청원 이수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사용 중이었는데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입국하는 유학생 학생들이 네. 조금 줄었다 보니까 네. 그 자리에 잠깐 간호학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좀 더 가깝고 결정되었습니다. 시설이 좋은가요? 네, 그렇죠. 아. 간호학과 학생들의 편리를 위해서죠. 편의를 위해서 네. 학교가 이렇게 간호학과에 신경을 좀 써주는군요. 네, 그럼요.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우선 남학생들이 사용하는 유학생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55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고요. 한 학기 55만 원? 네. 그리고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비례동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41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41만 원. 여학생들이 좀 더 저렴하네요. 네, 왜냐면 네. 비례동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6인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6인실. 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한 편입니다. 2인실이라서 비싼 건가요? 남학생들은? 네, 그렇죠. 유학생 기숙사는 2인실입니다. 그래도 남학생들은 좀 비싸도 2인실이라 좀 편할 것 같은데. 네, 본인 그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는 1인 1식이 의무라고 하셨죠? 네, 1일 1식은 의무이고요. 1일 1식. 네. 추가로는 학생분들께서 신청을 해서 3식까지 가능하십니다. 어디서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비례동 기숙사가 저희 학교랑 거리가 조금 돼서 셔틀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거기에 식당이 있나요? 네, 각 기숙사에 식당이 마련되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내려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침만 먹나요, 학생들이 거기서? 아침에는 다들 늦잠 자는 경우도 있어서 점심이나 저녁을 주로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점점 나아지고 있다. 네. 맛없어요. 네. 맛이 네. 이거 어떡하죠? 아무튼 뭐 맛이 그렇게 썩 노력하는 맛이다. 노력 중인 맛이다. 많이 이렇게 나아지고 정리를 있습니다. 네. 노력 중인 맛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시 30분까지 야간 자율학습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간호학과. 네. 사실입니까? 우선 이제 야자가 아니고 저희는 베리타스 스타디움이라고 해서 줄여서 VS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학년별로 이제 순차적으로 VS를 끝내게 되고 네. 모두 끝나고 나서는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하교를 하게 됩니다. 몇 시부터 시작해요, 이거를? 7시부터 해서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3시간 정도. 네. 1년 내내인가요? 네, 그렇죠. 졸업할 때까지? 실습 빼고? 맞습니다. 4학년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야자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저희가 VS 일정 횟수를 채우면 면제를 해주는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를 받게 되는 시점이 늦어지게 되고 이런 횟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면은 지도 교수님하고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담은 몸으로 상담하나요? 아니면 말로 하나요?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친절하게? 이제, 네, 이렇게 졸업하기 싫냐?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우리 은주가 졸업하기 싫은가 보구나 이러면서 그런 경우 있습니까? 저는 성실하게 참여했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 없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네. 제 눈을 보고. 네, 없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네. 홍조 선생님.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자를 계속, 그러니까 VS를 계속 하면 카드를 준다고 했는데 몇 번 해야 한 번 빠질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저희가 5번을 하면 5번의 횟수를 채우면 한 번의 면제 카드를 받는 걸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 연도의 학생회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이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네.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기숙사 통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현재로서는 12시입니다. 12시 지나면 못 나가요? 아예? 아예 못 나갑니다. 아예 못 들어오고요. 아예 못 들어오고? 문이 잠겨 있나요? 네. 만약에 그러면 12시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그렇죠. 어떻게 그런 문이 경우에는- 잠겨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희가 화재 관련해서는 또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이 바로 열리고 할 수 있도록 12시까지다? 네. 창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 없나요? 창문도 방범창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문으로도 힘들다. 그렇죠. 그럼 밤에 야식 먹고 싶을 때 새벽 1시에 치킨 먹고 싶어. 네. 어떻게 하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배님들께서는 창문으로 치킨 야식을 받고 한 조각씩 이렇게? 잘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방범창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이게 방범창으로 들고 이렇게 먹나요? 방범창이 그때는 없었다고 없었나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이 그 방법을 막기 위해서 네. 지금은 방범창이 생겼다. 네,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사감이랑 친하게 지내면 기숙사 외박 이런 게 편한가요? 사감 선생님들과 친한 거랑 규정 적용과 관련해서는
따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별개입니다. 정말요? 저는 사감 선생님하고 친했는데 네. 네, 외박이랑 그런 거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요. 아니에요. 정말인가요? 네. 사감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요. 사감 못 해봤나요? 다른 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선발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근데 사감직을 맡으면서 기숙사를 같이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굉장히 네, 이득이 된다고. 또 뭐 알바비 이런 거 없나요? 봤습니다. 얼마 정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기숙사 퇴사당한 학생 없었나요? 주위에? 퇴사당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벌점 제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외박계를 작성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이걸 잊는 학생들이 많아서 까먹고. 네. 그래서 이때 큰 벌점을 받아서 퇴사를 당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퇴사당할 때는 어떻게 통보하나요? 우편인가요? 아니면 막 구두로 당신 나가 해고야 막 이러나요? 저희가 퇴사 같은 경우에는 절차에 자치회 회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회 회의를 통해서 사감 선생님이 전화나 아니면 대면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며칠 뒤에 줘요? 쓸데없이 궁금하네. 쫓겨나면 너 당장 나가 이러나요? 짐 싸 이러나요? 아니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기간을 주고 방 구할 시간을 주는군요. 네, 그렇죠. 최소한의 그런 사람다운 온정은 있는 간호학과.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숙사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고요. 혹시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간호학과 홍은주 네. 조교님께서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궁금해한 것들 중 하나인 실습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저희 학교 우송대는 자대병원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럼 실습을 어떻게 하죠? 실습은 지금 대전이랑 서울 경기권으로 약 30개 기관으로 나가고 있고요. 서울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등 다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은 아무래도 서울 경기권으로 제일 많이 나가요. 그래요?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학교에서 배정을 해주나요? 저희 교수님께서 직접 배정을 해주시는데 성적이랑 우송지수, 제2외국어 성적 등을 여러 가지 합산해서 배치를 해주십니다. 뭐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학생들이 따로 지망을 하진 않아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좀 좋은 병원으로 배치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죠. 성적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를 합산하기 때문에 그 총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고요. 네. 학생들이 다양한 기관, 상급 종합병원이나 2차 병원으로 경험할 수 있게 골고루 배치해주시는 편입니다. 실습은 언제 나가나요? 실습은 3학년 학기 때 시작해서 4학년 학기까지 1년간 진행이 되고요. 1년 동안? 네, 부족하게 될 경우 뭐 추가적인 실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 1년 내내 학교 없이 없고? 보통 방학 때만 주로 나가고 총 21주 정도 하게 됩니다. 21주 정도 채워야 뭐 졸업할 수 있는 요건이 되나 보죠? 졸업뿐만 아니라 이제 간호사 국가고시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궁금한 게 이 실습 가면 돈을 받고 일하나요? 실습도 수업 교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배운다는 일환으로 따로 뭐 봉급을 받진 않고요. 열정페이다. 열정페이라기보다는 경험비죠. 경험비. 네. 그러니까 열정페이다. 열정페이는 아니고요. 학생 네. 군인의 가치죠. 농담이고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수업이기 때문에 네. 돈을 받고 일하는 개념이 아니라 네. 이것도 내가 배움의 과정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따로 받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하신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습을 만약에 서울 경기권으로 가면 숙소는 어떻게 해결하죠? 숙소는 저희가 기숙사가 있는 병원도 있긴 한데 그 외 병원들은 주위에 숙소를 구해서 학생들이 알아서 생활하는 편이에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실습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오히려 좀 돈이 드는 게 실습이다. 그쵸? 생활비가 좀 나온다. 생활비랑 숙소비가 조금씩 숙소비? 나가긴 하죠. 뭐 식비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밥도 먹어야 되니까 밥값도 안 주나요? 네. 대신 병원에서 먹는 밥은 직원가로 됩니다. 직원 할인가는 제공되지만 밥도 니들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배움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볼까요? 실습하면서 혹시 잘린 학생 없나요? 잘린 학생은 없고요. 네. 그저 잘릴 정도로 네. 불성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우성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
아파서 중단된 적은 있는데 잘린 적은 없습니다. 저를 바라보세요. 그럼요.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우송대학교 학생들은 성실하다. 네, 성실해서 그렇게 잘린 학생은 아직까지 없었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이랑 연계해서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실습을 예를 들어서 에서 했다. 그럼 나중에 취직할 때 유리한가요? 학생 개개인에게 유리한 건 아니고 학교 자체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호하시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이미지가 왜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실습 나간 학생들이 성실하게 하고 인사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어서 지도자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아주 좋게 보고 계십니다. 인성이 좋다. 그럼요. 저희가 학생들 뽑을 때 인성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간호학과도 인성 중요해요. 네. 네. 인성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분? 그럼요. 훌륭합니다. 네. 은주쌤 인성 좋나요? 네. 민경쌤? 네. 제가 들은 게 있는데요. 들은 거는 오해입니다. 오해인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건 오해였던 걸로 알겠습니다. 인성이 좋으신 두 조교 선생님들과 지금 질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너무 아쉬워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겠습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취업률 몇 %죠? 2020학년도 2월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97%. 97% 대단한데. 그럼 3%는 뭐예요? 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무원 취직을 준비를 하거나 이제 뭐 해외 간호사를 준비한 학생들도 있고요. 해외 간호사나 아니면 뭐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한 3% 정도고. 네. 그럼 97% 중에 대학병원 정도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93% 정도가 97% 중에 93%.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대학병원으로 간다. 그렇죠. 동네 병원 가는 친구는 없나요?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별로 선호하는 병원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조금 더 규모가 작은 병원들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어디 병원 간다고 하셨죠? 저희 강남죠. 초봉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너무 정확하면은 그 병원한테 아주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남 병원급 되는 곳은 초봉이 간호사 초봉이 얼마다? 대략적으로. 일반 회사원 초봉보다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얼마인데요, 그래서 그게? 회사 초봉 어떻게 되세요? 제 얼굴 까라고요? 제가 원래 오늘 촬영 마무리되면 고생하셨다는 의미에서 밥 좀 사드리려고 했는데 배 아파서 안 되겠고요. 제가 밥을 얻어먹는 걸로. 지금은 이렇게 해도 되냐 여기? 네, 지금까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의 기숙사부터 그리고 실습까지 더 나아가서 간호사 뭐 연봉까지 어느 정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아쉽네요. 네,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안 아쉬운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너무 안 아쉬워하는 게 티가 나서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간호학과 들어올 때 입학할 때 어떻게 면접을 준비했는지부터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면접을 준비했는지까지 제가 한번 이 두 분들을 납치해서 다시 한번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송대학교 입학사정관 김병준, 간호학과 조교 홍은주, 전민경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바이.